Thank you. 네,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대전시의 이장우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아바타로 참여를 하셨지만요. 그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신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바타로 시장님을 뵌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니지로 나츠메입니다. 이렇게 제3회 대전 국제 IP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대전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국 특허청과 특허 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전 테크노파크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소중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그럼 이제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저희 와이포에서는 선도 기술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경제는 혁신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다양한 기술 분야가 발전하고 있고 그 중에는 선도 기술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또 디지털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선도 기술이라는 것은 급진적인 과학 발전과 현실적인 기술 구현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등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등의 기술들이 바로 선도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복잡한 기술들이지만 굉장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서비스와 우리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 혁신을 하는 방식,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선도 기술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글로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최근에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일까요? AI 기술을 통해서 혁신이 발전하고 있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바탕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기술은 처음에는 사이언스 픽션 소설에서 출연했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이렇게 현실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세계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도 기술들이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2021년에 유엔이 발표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도 기술들은 그 시장 가치가 3,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8년의 자료인데요. 선도 기술의 이런 시장 가치는 앞으로 2025년이 되면 3조 2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 규모를 보면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 시장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또 빅데이터와 로봇 기술, AI, 3D 프린팅, 5G 통신 기술 등등이 아주 큰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장의 경우에는 2018년 1,30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조 5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빅데이터의 시장 가치가 굉장히 큰데요. 2017년에는 빅데이터의 가치가 320억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1,570억 달러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AI를 보면요. AI 시장의 가치는 2017년에는 160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 1910억 달러에 달할 예정입니다. AI 시장 가치가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통계 수치들에 대해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아주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요.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0년에는 이미 46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매년 40% 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7년까지 이렇게 급진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신 것이 바로 선도 기술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번에는 지식 재산과 선도 기술 간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식 재산이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지식 재산 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저희가 매년 발간하는 데이터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과 관련된 혁신이 다른 특허 분야보다 170%나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근 5년간의 트렌드인데요. 이러한 선도 기술과 관련한 혁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과 관련된 특허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과 상표권, 브랜드권, 또 디자인권이 들어가 있고 다른 여러 관련된 권리의 보호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의 창조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제도가 비즈니스와 스타트업들, 혁신가, 크리에이터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무형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 것이죠. 그러면 몇 가지 기술적으로 특히 AI를 중심으로 해서 AI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인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선도 기술의 특허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면 이 기술의 성장을 이 경우에는 이제 AI 기술의 성장이 나와 있는데요. 기술의 성장을 평균 특허 성장률로 나타낸 것입니다. AI 관련 특허는 718% 증가해왔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빅데이터도 거의 7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7%가 아니라 700%에 육박한다는 것이죠. 이런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굉장히 전도유망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대전은 기술의 허브 또 지식재산의 허브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이러한 기술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AI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과 인공지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IP 제도는 AI 혁신을 도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볼 때 AI 발명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줌과 동시에 기존의 IP 제도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거의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과제를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공지능의 역할이 발전하고 늘어남에 따라서 인간이 이 혁신 프로세스에 인풋을 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지속이 되다 보면 AI 발명은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의 발명자성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개시 요건은 AI 발명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AI의 진보성, 발명의 비자명성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러한 이슈들이 떠오르게 되죠. 이 특허 제도의 사회적인 목적은 먼저 AI가 만든 발명품에 대한 발명자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를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출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특허 출원을 할 때 AI를 발명자 명으로 특허를 출원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의 법률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현재 법률 제도에서는 AI를 발명자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AI가 발명자인 경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이미 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이언스 픽션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현실로 닥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보신 것처럼 대전시 시장님이 아바타로 나오셨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오신 것인데요. 메타버스와 아바타는 예전에 30년 전에 과학 공상 소설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30년 전에는 그런 이제 아바타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지금은 메타버스와 아바타가 현실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제 시장님이 아바타로 등장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연관이 깊다고 느꼈고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만들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경제는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여가 시간을 보내고 교육을 하고 소비를 하는 방식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입니다. 메타버스는 IP 제도와 다양한 접점이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제도와 이제 IP 제도의 경우에는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메타버스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이제 소송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상 버킨백과 나이키 스니커스에 대해서 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있었죠. 버킨백은 이제 유명한 이제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이고요. 또 나이키 스니커스의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메타버스에서 나이키 스니커스를 NFT로 이제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르메스가 이제 이 가상 버킨백에 대해서 이제 소를 제기했고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었었죠. 나이키 스니커스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벤더가 나이키 스니커스를 메타버스 NFT로 연결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었죠. 그때 상표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표권 소송이 실제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문제를
발단으로 해서 소송이 만들어진 것이죠.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은 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또 우리가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마련된 제도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메타버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정보가 전 세계로 퍼진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머신의 위치를 식별하고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표권, 즉 가상 세계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상표권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또 일부 국가의 특허청은 이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좀 더 적합한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정보를 하나 공유드리자면 한국의 특허청, 바로 대전에 있죠. 한국 특허청은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은 새로운 상표권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올해 7월에 통과된 지침인데요. 가상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지침을 올해 7월에 업데이트한 바 있습니다. 저희 와이포는 회원국들과 함께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상표권을 보호하고자 할 때 어느 분야에서 상표권이 적용되고 보호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 새로운 상표권 분류 및 인정 관련된 지침이 또 발표가 될 것입니다. NFT로 다운로드를 하고 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NFT 거래에 있어서도 상표권을 보호하고 다루기 위한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스니커스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가상 세계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이러한 신발과 관련한 상표권과 관련한 문제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런 가상 제품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와 아바타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도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와이포와 각 국가의 특허청들은 적극적으로 이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P2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AI 툴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술적인 측면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이 세계화되고 또 그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혁신 사이클이 더 짧아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학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IP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계 지식재산기구와 전 세계 특허청들은 머신 번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가능한 머신 번역이라던가 스피치 텍스트 등등과 관련한 AI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저에게 필요한 텍스트를 번역하고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훈련을 받은 번역 엔진을 저희가 더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AI 툴을 보조 기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미지 검색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나 상표권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이미지를 그 엔진에 적용을 하면은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의 IP 관리 업무에 AI 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도적인 기술들을 IP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 기술들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 특허청들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IP가 좀 더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IP를 통해서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되고 관련 기관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IP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대전광역시가 IP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 혁신자, 기업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등과 함께 또한 연구기관과 지역사회와 함께 또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대전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이런 이제 관계자들과도 대전이 훌륭한 IP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대전광역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대전의 정책 기반자들과 혁신가들은 IP 권리를 잘 관리하고 그와 동시에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경제 혁신성은 1위입니다.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한국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경제의 혁신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6위, 그리고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저희 국제적인 특허 협력 조약 제도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그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와이포에서 2019년에 AI를 포함한 기술 동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선도적인 기술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AI 분야에서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연구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를 살펴보면 이미 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대전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전은 아시아의 IP 허브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의 역량과 창작자 그리고 혁신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과 또 이들의 무형 자산들 그리고 그 가치, 지식재산 가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은 과학기술 중심적인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과학기술 집중적인 클러스터라는 것은 특허와 과학 문헌 발표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 재산과 관련한 과학기술 활동이 대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대전시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대전에는 아주 잘 알려진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에트리와 카이스트가 그 예시인데요. AI 분야에서 에트리와 카이스트가 최고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기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술은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살펴보면 기술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기술만으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기술이 중요합니다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다양한 종류의 핸드폰을 보고 하나를 고른다고 했을 때 기술은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술 수준이 비슷하면 디자인이 예쁜 핸드폰을 고르게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 중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제적인 산업 디자인 보호 제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5년 연속 최고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가 한국의 산업이 기술적인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지식 재산 제도 측면에서 산업 디자인 측면과 브랜드 상표권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어제 업데이트했는데요. 오늘 아침 일찍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기구의 이제 IP 관련 지수를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오늘 아침 일찍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은요. 국제 특허 출원뿐만이 아니라 국내 특허 출원 통계를 보면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전 세계 4위입니다. 한국은 국제 출원과 국내 특허 출원 측면에서 2.5%가 특허 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보면요. 미국과 일본은 특허 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트렌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혁신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제 한국의 기록을 보고 저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기술 집약적인 클러스터가 한국 대전에 위치해 있다고 했는데요. 특허 관련해서 글로벌 제품과 국내 제품 그리고 인구 측면에서 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이 전 세계 1위 자리에 있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혁신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산업과 혁신적인 기업, 스타트업들이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활동을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산업 디자인 측면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한국은 전 세계 4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1위,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럼 이번에는 저희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션은 지식재산권을 증진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적용이 되고 우리 삶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술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식 재산은
이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인데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회사에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잠재력을 활용하고 가능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이 모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되어야 하고 IP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IP를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소수의 IP 전문가에게만 가용한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 사회의 무형의 자산과 가치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IP를 더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와이포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회원국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좀 더 포용적인 IP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IP 전문가만 존재하는 생태계가 아니라 IT 프로페셔널 전문가만 이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특히 여성에게도 포용적인 IP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자 중에 여성도 있어서 특히 기뻤습니다. 여성, 청년, 학생, 어린이들도 IP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가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가들, 토착민들,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 포용적인 IP 생태계에 참여함으로써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또 실용적인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프로젝트와 툴을 설계하고 있고요. 와이포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하고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포 컨버세이션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 선도 기술의 지식 재산권에 관한 와이포 컨버세이션이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공유합니다. 또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와이포 컨버세이션이라는 행사에서는 어떠한 한계 없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션을 진행했는데요. 이전 세션에서는 AI와 데이터 그리고 툴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IP 관리와 관련한 툴에 대한 대화도 했고요. 지금까지 6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2023년 3월 29일에서 30일까지 저희가 제7차 와이포 컨버세이션 회의를 열 것입니다. 오늘 기조 연설을 하는 이 자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이 세션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메타버스와 IP에 대한 대화를 할 것입니다. 저희 와이포 웹사이트를 보시면 이 컨버세이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상세한 어젠다는 아직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젠다가 업데이트되면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더 상세한 아젠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시 한번 오늘 IP 컨퍼런스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고 이 이벤트는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심포지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주 내에 여러분과 또 협력하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 발표 이후에도 오늘 유익한 컨퍼런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